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29일 저녁 7시입니다. 33년 전 오늘 1987년 6월 29일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통령 후보가 놀라운 발표를 합니다. 6.29 선언이죠.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이겠다. 공명한 선거 관리를 하겠다. 김대중 씨를 사면 복권하겠다.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겠다. 언론 규제를 철폐하겠다. 지방자치와 사회단체의 자유를 보장하겠다. 정당 활동의 보장을 하겠다. 그리고 사회 정화를 하겠다. 이 8개항을 선언합니다. 핵심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었습니다. 그래야 그의 지금 현행 헌법 제6공화국 헌법이 개정이 되고 상당히 큰 대목의 개헌 작업이었기 때문에 나라의 틀을 바꾸는 그런 개헌이 이루어지고 대통령 5년 단임제가 되고 그해 12월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야 1로 3김이라고 그래가지고 노태우 그리고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대결해가지고 36.6%로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야권이 분열되었죠. 그래야 민주화 실천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88년부터는 대통령이 민주화를 실천하는 시대였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민주화를 실천한 대통령입니다. 김영삼, 김대중은 민주화를 요구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은 민주화를 실천한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87년 6.29 선언은 민주투쟁 시대를 민주실천 시대로 바꿀 수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국민 여론입니다. 민주화를 열망하는 국민 여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올림픽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열망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나라를 부수겠다는 파괴적 열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 그리고 노태우 차기 대통령 후보는 아주 유연한 공조 플레이를 했습니다. 유도에 비교하면 업어치기 자세로서 밀려오는 여론의 힘을 받아내면서 그 고삐를 잡아 챙겨 자신들의 승리로 만들었습니다. 놀라운 도박을 한 게 6.29 선언입니다. 6.29 선언 3일 전에 있었던 대규모 시위에는 전국적으로 수십만 명 시민들이 참여했으나 전두환 정권의 공권력 또한 강했습니다. 제가 그때 무교동 거리로 나갔더니 김영삼 씨가 간단하게 경찰에 붙들려 가지고 닭장차에 태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공권력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전 6월 18일의 대시위에서는 부산시청이 밤중에 몰려든 군중에 의해서 함락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다음날 전두환 대통령은 비상계엄령 선포를 준비하고 군대 출동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생각을 바꿉니다. 이 저간에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은 막후에서 6.29 선언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29 선언은 그 내용이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보다도 더 많았습니다. 플러스 알파였습니다. 김대중 씨 사면 복권, 지방자치제 한다, 언론 자유 보장한다. 가장 미움받던 노태우 씨가 이 선언으로 해서 가장 사랑받는 정치인으로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전두환 노태우 콤비 플레이는 비교한다면 5.16 군사혁명을 기획하고 주도하고 실천했던 박정희, 김종필 두 사람의 콤비 플레이에 비교될 만한 겁니다. 이 권력의 1인자와 2인자가 이렇게 공조하는 게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아주 드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은 협력하고 김대중, 김영삼 두 사람은 분열했습니다. 그리하여 선거에서 노태우 대통령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제가 기자 생활 50년 하면서 노태우 대통령 시절 5년간이 가장 마음이 편했습니다. 대통령이 텔레비전 코미디의 소재가 되고 물태우란 말이 나오고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끝내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 앞에서 국내 신문을 읽으면 하늘에서 뛰어내리고 싶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정치적 이유로 해가지고 안기부에 연행되는 기자들이 그때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노 대통령과 측근들은 비판적인 기사나 기자들을 누르는 대신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구성했던 청와대 참모진은 다 인류 엘리트였습니다. 이런 사실은 노태우 대통령 재임 기간에 이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가장 많이 쓴 제가 증인으로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태우 정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민주화 세력이 분열되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었으면 그 정통성을 인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도 노태우 대통령 인정하지 않고 물러나라고 하던 세력과 아니다, 노태우 대통령을 정통성 있는 민주정부로 인정해야 된다는 세력으로 양분되었습니다. 요사이는 노태우 대통령을 부정했던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말이 아니죠. 이때 87년 12월 대선에 처음으로 컴퓨터 부정설이 나왔습니다. 그때 컴퓨터로서 집계를 했는데 여기에 부정이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김대중 세력이 시위를 하고 반대운동을 하고 했지만은 막상 재검표를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재검표 하면 자신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게 밝혀질 테니까 이 컴퓨터 부정설이 이제는 우파가 받아가지고 요새는 지난 총선이 또 투개표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주의할 점은 이 컴퓨터 부정설이 좌파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요사이 이 개표는 그게 전자개표가 아닙니다. 수개표입니다. 수개표. 투표 분리우기, 집계하는 기계, 이거 다 기계일 뿐이고 사람이 최종적으로 확인하니까 수개표입니다. 그러니까 전자개표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노태우 대통령은 지금 병석에 계시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전두환 대통령도 그렇지만 특히 노태우 대통령이 가장 과소평가를 받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처럼 일을 많이 한 사람도 드뭅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재임했던 88년부터 93년까지는 이 세계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동구 공산권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한국 안에서는 드디어 민주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중의 전환기가 왔습니다. 이것을 노태우 대통령은 슬기롭게 이용을 했습니다. 첫째, 북방정책을 폈습니다. 북방정책을 펼 수 있었던 것은 88년 서울올림픽의 성공이었습니다.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서울올림픽을 통해서 한국은 세계로 열렸습니다. 서울은 세계로, 세계는 서울로, 또 그 서울올림픽이 대성공을 했습니다. 그때 박세직 조직위원장의 공이 큽니다. 물론 서울올림픽은 유치를 결정한 전두환, 그리고 유치 작전을 총괄한 노태우 대통령이 또 초대 조직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게임을 할 때의 조직위원장 박세직, 그리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했던 이어령 씨 같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역대 최고의 올림픽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올림픽 주제가 핸인핸드, 이거는 역대 올림픽 주제가 중에서 최고로 꼽힙니다. 모든 점에서 또 수익도 올렸어요. 지금도 서울 올림픽 때 지은 시설은 지금도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리고 당시에 동구 공산권에 큰 변화가 일어나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북방정책을 펴니다. 헝가리와 수교하고 나중에 소련과 수교하고 드디어 92년에는 중국과 수교합니다. 이 찬스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게 됩니다.
거대한 중국, 동구, 소련 먹고 살 방편을 마련한 것이 노태우 대통령입니다. 서울올림픽이 가져다 준 선물이었죠. 또 그 찬스를 잘 활용을 했죠. 국내적으로도 경제가 지금 기준으로 하면 잘 되었습니다. 그런 혼란기 속에서도. 노태우 대통령의 공적 중에서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분처럼 참 일을 많이 한 분도 드물 겁니다. 신도시 건설, 200만 호 주택 건설, 도시 문제, 주택 문제가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거의 해결이 되었고, 또 인프라를 많이 깔았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특히 영종도 공항, 그리고 KTX를 기획해가지고 결정했죠. 등등. 그리고 이분이 계실 때 대한민국은 외채를 다 갖고도 남을 만한 채권을 갖고 있었으니까 순채권 국가로 바뀝니다. 외채 망국론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료보험제도를 확대를 했고 국민연금제도 확대하고, 이분의 공이 뭐 이렇게 적으면 많습니다. 제가 한번 메모만 해봤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의 공을 한번 메모를 해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 정치활동의 자유보장, 언론 자유 확대, 사회단체 자율적 운영 보장, 노사관계 자율화, 여성 권익 보호, 지방자치 시작, 서울올림픽 성공, 또 유엔 가입을 했습니다. 북한과 유엔 동시 가입을 했습니다. 외교 대통령이죠. 한중 한소 수교, 동구 공산권 국가 수교, 한미족 공동체 통일 방안, KTX 영종도 공항, 도로, 항만 등 사회 간접 자본 확충, 서해안 개발, 5대 신도시 및 주택 272만 호 건설, 전 국민 의료 보험화, 중학교 의무 교육 확대, 정교조를 불법화했네요. 노태우 대통령이 정교조를 불법화했습니다. 이걸 나중에 김영삼 대통령이 1000몇 명의 해직 교사를 다시 복귀시키고, 김대중 때 정교조를 합법화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잘한 거죠. 아니, 대한민국에 반대하고 헌정 질서에 반대하는 교사들이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아주 무른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또 범죄와의 전쟁 선포를 해가지고 굉장히 줄였습니다. 범죄 발생률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대통령을 할 때가 사회 혼란이 별로 없었어요. 물론 노사분규는 있었지만은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 정도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권위주의 시대를 민주화 시대로 바꾸는 것은 매우 드문 예입니다. 그것은 노태우 대통령이 외유내강이고 참을성이 많은 사람이고, 이분이 기본적으로 착한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퇴임한 이후에 비자금 사건이 터지고, 그 이어서 5.18 이른바 역사 바로 세우기 재판을 통해서 감옥에 가고 하는 이런 고초를 겪었는데, 저는 역사는 노태우 대통령을 전두환 대통령과 함께 제대로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억만 살려도 이분이 한 일, 북방정책을 통해서 한국인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북한만 빼고 전 세계로 넓혀주었습니다. 특히 한중수교, 그리고 정교조를 해산시키는 데까지 성공했는데, 김영삼 때, 김대중 때 다시 살아남으로써 대한민국 미래 세대를 망가뜨리는 것을 막지 못한 점은 아쉬운 점이죠. 노태우 대통령이 지금 병석에 있고 그분을 모셨던 사람들의 발언권이 요새 약화되어 가지고 이분이 한 일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니까 이 여론조사를 하면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너무 낮습니다. 그러나 일을 많이 한 기준으로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순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이 6.29 선언 33주년입니다. 6.29 선언으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런 자유민주주의 세계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문재인 세력, 종북 좌익 세력, 김정은의 협박, 그리고 트럼프의
대혼란으로 위기에 처했습니다. 6.29 선언을 생각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의 미래를 걱정합니다. 민주주의는 애국자와 독재자의 피를 마시면서 자라는 나무라고 했습니다. 애국자의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특히 6.25 때 참전해가지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지킨 수십만 명의 군인들의 피가 있습니다. 충분히 흘렸다고 봅니다. 이제는 앞으로는 독재자의 피를 흘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국내에서 좌우 대결이 이렇게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6.29 선언을 만들어냈던 그런 상황이 오면은 또 전두환, 노태우 같이 아주 절묘한 정치적 게임을 하는 정치인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인물을 만들어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세계사적 대전환기에 민주화 실천과 북방정책이란 국가 대전략으로 한국인의 자유와 활동 공간을 확대한 사람이란 게 저의 평가입니다. 감사합니다.